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요가 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머리서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서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머리서기를 하는데 이 목이 다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이 물론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서기는 단순히 머리로만 바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깍지를 껴서 내 팔 전체, 거의 팔 전체의 힘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만 버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거의 머리로는 무게가 실리지 않아요. 하지만 초심자분들이 실수로 팔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머리로 무게가 순간적으로 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내 목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지만,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물 양동이 같은 거 이고 이렇게 여인분들이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그림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아직도 그렇게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 시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목 상태를 보면은 목에 디스크나 이런 질환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아예 없애버리면 여러분들은 더 취약해져요. 우리가 근육과 인대를 쓰지 않으면 얘네들은 필요하지 않다라 그래서 계속 약해지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근육과 인대의 건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또는 촌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 시대들 아니면은 할머니 세대들 보시면 엄청 나이 들어서까지 밭에 쭈그려 앉아서 밭일 하시고 검질 메고 이런 거 많이 하셨죠. 물론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하셨지만 지금처럼 병원 다니면서 인공관절 수술 받고 이런 거는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 노화되는 거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근육의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노화가 훨씬 더 촉진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더 약하게 하는 거지, 이 나이가 들어서 이게 약해진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필요한 부분만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서기 하기 전에 우리 깍지 끼는 것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깍지 끼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깍지 끼세요라고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깍지를 낄 때 깍지를 딱 끼시면 보이시죠? 맨 밑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남아요. 맨 밑에 새끼손가락 요거 이렇게 껴도 맨 밑에 새끼손가락이 하나 남거든요. 이 상태로 바닥을 짚게 되면 새끼손가락 맨 밑에 있는 이 새끼손가락이 바닥에 짓눌리면서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깍지를 딱 끼셨을 때 이렇게 해볼까요? 깍지를 딱 맨 밑에 남아있는 새끼손가락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끼손가락이 아프지 않게 해주셔야 하고요. 이 깍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손바닥을 모으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벌리셔야 돼요. 벌려서 이 안으로 내 뒤통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뒤통수가.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세워주셔서 엄지손가락도 뒤통수를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 두 엄지손가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엄지손가락도 이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쓰지 않으면 내 팔의 한 20%는 안 쓰는 거예요. 20, 100% 중에서 20% 내가 안 쓰는 거니까 깍지 끼시고 새끼손가락 하나 감춰주시고 벌리고 엄지손가락 세우고, 그리고 나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깍지 끼는 거 아셨죠? 새끼손가락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셨고 엄지손가락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았습니다. 바닥에 대고 정수리를 바닥에 댈 건데, 너무 처음에 무서우신 분들이 정수리가 아니라 약간 정수리보다 보통은 이 이마가 아니라
뒤통수쯤으로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정수리 딱 가운데가 아니라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면 등이 둥글게 말려버리거든요. 그럼 뒤로 굴러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정수리가 바닥에 딱 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앞쪽이면 괜찮아요. 앞쪽으로 이렇게 바닥을 대는 건 괜찮은데 이 뒤쪽은 위험합니다. 뒤쪽을 하게 되면 뒤로 굴러버려요.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뒤로 이렇게 구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수리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팔꿈치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 무게가 온전히 다 머리에만 쏠리게 돼요. 그래서 팔꿈치는 모으면 모을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팔꿈치는 요런 느낌, 머리석이 요런 느낌. 약간 우리 요즘 올림픽이라서 그 복싱하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이렇게 벌리지 마세요. 이렇게 딱 가드를 딱 해주세요. 가드 해주시고 정수리 바닥, 이마 괜찮고 뒤통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벽에서 완전히 무섭다고 벽에 완전히 붙어서 해버리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한 뼘 정도는 떨어져서 깍지를 이렇게 딱 대주셔야 돼요. 무서우니까 바로 거기 붙여야지. 여기 아니라 한 뼘 정도는 떨어뜨리고 여기쯤에서 요렇게 깍지를 껴주셔야지 내가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자, 여기서 정수리 바닥 딱 대시고,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팔꿈치가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드 딱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펴고 준비합니다. 준비하세요. 천천히 들어오면서 팔꿈치가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잘 체크하세요. 요렇게까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깍지와 엄지손가락, 벽과의 거리,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댄 채로 무릎을 펴고 조금씩 걸어 들어올 수 있는지 여기까지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팔꿈치를 모아서 무릎을 펴고 걸어 들어올 수 있게 되면 한 발만 이렇게 딱 접어주시고요. 한 발만 한번 접어주시고, 밑에 있는 발 있죠? 밑에 있는 발을 조금씩 점프해보세요. 5cm, 10cm, 20cm 하는데 이 접은 발은 계속 접고 있어야지 이 발을 중간에 차버리면 안 돼요. 요렇게 차버리면 안 돼요. 얘는 하나 접었으면 계속 접고 있습니다. 얘를 접고 요렇게 점프를 연습하다가 한 발을 접고 한 발로만 점프를 하는데 접은 발은 계속 접고 계시고요. 이렇게 계속 한 발로 점프를 하다가 점프가 점점 높아지다가 그 다음 점프한 발이 벽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세 번째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스텝은 양 발을 동시에 점프해서 벽으로 가시면 돼요. 양 발을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발이 동시에 점프를 할 수 있으니까 양발이 벽으로 가되 엉덩이는 벽에 닿지 않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양발을 점프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엉덩이가 쿵쿵 벽에 닿으실 거예요, 초급자분들은. 근데 이거를 조절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가 벽에 닿지 않으려면 아까 처음에 한 뼘 정도 그 공간을 떼야지만 엉덩이가 안 닿을 거거든요. 벽에 너무 가까우면 엉덩이가 금방 닿을 거예요. 그래서 한 뼘 정도 떨어져 가지고 엉덩이가 닿지 않게 양발이
동시에 벽에 닿을 수 있는 그 점프, 그걸 연습하세요. 아마 일주일, 2주일 정도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더 가볍게, 더 가볍게. 벽으로 갔다면 살살 떼보세요. 살살. 살살.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들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하나.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을 거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점 하나는 다리를 아직은 절대로 펴지 마세요. 다리 펴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무릎을 접고 발이 벽에 톡톡 살살 닿거나 살살 떼거나 이 정도 단계까지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마 여기에서는 2달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근데 문제가 내가 자신감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 섣부르게 다리를 펴서 하거나 아니면 벽이 아니라 벽 없이 이렇게 하다가 굴러서 그런 실수가 몸에 또 메모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행동들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부상을 야기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점들이 몸에 완전히 배일 때까지는 그게 최소 2달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이 조금 변화되는 그 시간은 2달 정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손에 상처가 나서 딱지가 생겼는데 이 딱지가 아물고 다시 이 손등이 매끈해지는 그런 기간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얘도 한 최소 1, 2주는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그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쌓여 있었던 약해졌던 그 근육이 조금 변하는 시기는 최소 2달은 가져주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다리를 펴서 벽 없이 쓰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조금만 한 2달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2달만 이렇게 연습하시고 2달 후에 연습할 거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벽 없이 연습하다 보면 잘 못 올라가거나 혹은 올라갔는데 뒤로 넘어지거나 올라가서 앞으로 떨어지거나 할 거거든요. 그런 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올라갔는데 떨어져. 올라갔는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갔는데 넘어가거나. 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기초를 쌓을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벽 없이 하기 전에 벽에서 연습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손 2달 동안 연습한 거니까 깍지 끼는 거랑 팔꿈치 바닥이랑 정수리 위치, 벽에 가는 것까지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2달 동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기초를 잘 쌓으시고 벽에서 조금씩 발을 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이 벽에서 떼진 거를 가정할게요. 떼진 거를 가정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이 벽에서 떼졌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허벅지, 무릎을 감아서 허벅지를 갈비뼈, 가슴까지 쭉 끌어당기세요. 그 다음에 다시 발끝을 벽으로 닿죠. 반복. 무릎을 가슴으로, 발끝 벽으로.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면 조금씩. 그래서 이게 어떤 연습이냐면, 내 다리가 앞으로 떨어지는 걸 잡으니, 뒤로 넘어가는 걸 잡으니, 앞으로 떨어지거나 뒤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힘을 길러줄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처음에 2달 동안 기초를 연습하셨으면 한 달?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3달에서 4달 정도면 자전거 타는 것처럼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이 머리서기를 몸에 습득하실 수 있거든요. 단 명심해야 될 점은 이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기초 기간 2달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 전에 다리를 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셔야 이게 몸에 배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굳이 불필요하게 몸에 메모리 시킬 필요 없고, 이 과정을 다 거친다고 하더라도 많이 넘어질 거거든요. 많이 넘어질 거니까 그렇게 미리부터 넘어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몸에 다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리를 펼 수 있고요. 다리가 앞으로 떨어지고 뒤로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팁들은 다 끝났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짚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영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다 짚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초급자분들의 실수를 말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린 걸 다시 실수하게 됩니다. 뭐냐면 정수리가 아니라 뒤통수를 바닥에 대고요, 팔꿈치를 벌리게 돼요. 그래서 초급자분들 자신감이 없겠지만 영상을 꼭 찍으세요. 영상을 옆에서 또는 그 정면에서 한 번씩 찍어보세요. 내가 넘어질 때 이유가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딱 걸립니다. 팔꿈치가 벌어지던가 아니면 정수리가 아니라 너무 뒤통수가 바닥에 닿였던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요가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쯤에서 머리속에 연습을 하다가 옆으로 굴러서 저기 보이는 저 냉난방 조절기 있죠. 저기에 등을 이렇게 긁혀가지고 등이 긁힌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보지는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머리서기를 하는데 이 중심이 정수리가 아니라 뒤로 가면은 벽에서 하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굴러버려요. 그래서 꼭 정수리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머리 깍지 낄 때 정수리, 이마는 괜찮지만 너무 무섭다 이렇게 감아버리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요가원에 와서 지도 받는 게 제일 좋겠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면, 오늘 보신 영상 하루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딱 2달만 연습해 보시면 제가 진짜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머리서기 고민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마스테!